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동시에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을 반영하자고 제안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언제든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됐다면서도 정부가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급한 대로 현재 심사에 들어간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과 추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에 투자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이 특위를 통해서 기업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싶어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지 못하는 건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면서 52시간 근무제까지 더해져 기업의 손발이 완전히 묶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 반대로 일본이 그랬다는 의혹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서 모두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목록도 공개했는데요. 지난 1996년 일본 오사카항과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각각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을 선적했고 2002년에는 동결 건조기가, 2008년에는 대형 탱크로리가 북한으로 수출됐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특히 이런 품목들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네, 오늘은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순서입니다. 조금 전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가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12명이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자사고와 외고 혹은 강남 8학군에 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수정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나 문재인 케어,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